우영우 놀이라는 게 네. 생겼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간 따돌림의 한 종류로 또 애들끼리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건 나이 든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럼 어른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원장님, 우투더 양투더 우. 그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 하는 이거 거야? 모르세요? 뭐야? 한투더 이투더 뿅. 그게 뭔데? 아 원장님 진짜 이런 거 손발 맞춰 주셔야죠. 손가락 맞춰주지 이거 뭐 어려워? 친구가 우영우 변호사한테 우투더 양투더 우 하면 친구한테 우영우 변호사가 그럼. 똥투더 구투더 라미 하. 파워레인저 무적 파워레인저 이거 했어.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요. 요즘 뭐 저기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엄청 많이 나온대. 네, 장난 아니 인기 장난 아닌데. 그 제작사 사장이 내 친구야. 우영우 변호사가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죠? 아 그건 다 알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지 정확히 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킨다. 그래서 자폐라고 번역이 된 거고 이거 역사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 병 자체가 네네. 발견된 게 1945년인가 뭐 요때쯤일 거예요. 1945년. 처음에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레오 캐너? 캐너라는 분이 이분은 처음 발견할 때 캐너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분은 그때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영아 조현병. 아, 조현병으로 처음에는. 모르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예요? 다양한 거야. 아주 극단적인 예우는 정상하고 똑같은 지능을 갖고 약간 사회성만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IQ는 정상이고 사회생활은 멀쩡하게 다 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남들하고 관계는 조금 이렇게 소원한 그다음에 아주 지능이 떨어져서 사회생활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아예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고 뭐 독자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 펑션 오티즘, 로우 펑션 오티즘 이렇게도 불러요. 하이 펑션이라는 건 IQ가 85 이상으로 거의 정상에 가까운 경우. 네. 로우 펑션은 뭐 한 6세, 7세 정도의 지능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 아,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스펙트럼 좀 넓게 쭉, 보는 거군요. 넓게 봐서 정상 지능부터 정신 지체까지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게 너무 다양하니 단순히 오티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아스퍼거하고 자폐성 장애하고 굳이 이렇게 나누려고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폐란 말이 듣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원래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예요. 네. 스키조라는 게 분열이란 뜻이고 프레니아가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분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이제 그 원 단어, 라틴어 단어에 맞죠. 그런데 정신분열증이란 말이 좋은 이미지가 치명적이야. 안 좋아. 이 자폐도 매한가지예요.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네.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빨리 조기 진단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일단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왜 생기는지 아까 태내에 있을 때 DNA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뭔가가 잘못 일어나는 건가요? 두 태내에서. 가지는 한데요. 후천적인 요인은 후천적 오티즘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 유전이 제일 크다. 병의 성격을 아니까 네. 진단이 잘 되는 거죠. 검사를 많이 하면 병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네. 엄마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왜 저를 지켜보시겠어? 네네. 여성의 경우는 제가 뭐 딸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애 다 놓고 그다음에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럼 이제 태어나서 보통 언제쯤부터 알게 되나요? 아이 컨택할 때부터. 돌이면 벌써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자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보면 어느 거에 특정에 집착하고 스킨 컨택이 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고 특히 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서 소아정신과. 진단을? 소아정신과요? 네, 소아과 안에도 소아신경과도 있고요. 정신과 안에 소아정신과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의 그 발달 상황을 사회화를 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소아과 쌤을 만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아정신과 쌤을 만나도 되죠.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을 받았다면은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게 행동으로 바뀌거나 약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어디에 있는지 하이펑션 오티즘 같으면 뭐 거의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로우 펑션이라 해서 로우 펑션이라는 게 이제 IQ 문제예요. 지능이 많이 떨어진 오티즘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부모의 관리가 필요하다. 어릴 때 ADHD도 진단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 구분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부분이 있다. 어렵죠. 네. 네. ADHD는 하이퍼 액티비티 디소더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쉽게 하게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를 오래 못해. 초등학교 때 근데 그런 애들 있거든요. 선생님이 제발 앉으라고 하면은 조금 이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애들. 네. 근데 걔가 사회성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쵸.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농담이나 뭐 반어법이나
속어 이런 것들을 ADHD 아이들은 아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아이들은 조금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받아들이죠. 구분을 못하고. 예. 애들도 알거든요. 뗐지. 그러면 미워서 때리는 건지 자기 스킨 컨택하는 건지 알거든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때리면 때렸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원장님 혹시 어릴 때 특수반 있었나요? 없죠. 아 그래요? 저희 땐 특수반이 있었거든요. 한 반을 따로 만들었나요? 특수반이 따로 있었고 그 친구들이 우리 반에 와서 같이 수업을 받기도 했는데 또 그 친구들끼리 받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왔다 갔다 그게 했어요. 맞는 거죠. 이 아이를 이해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야. 쟤는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뗐지 장난을 하면 안 되는 아이다. 라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자연스럽게 알아.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 장애를 가진 사람,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어느 공간에 격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다고. 격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맨날 누워 있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병이 있다고 치면 오티즘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사회 구성원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 대한민국의 뭐 10살짜리 아동 그러면 얘도 그 구성 중에 한 명이라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찌라시 타임 가보겠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산모가 노산일수록 많이 발생한다. OX. 오죠 뭐. 산모가 나이가 많이 들면 무조건 난자의 질은 떨어져요. 난자는 일생 그 자기가 배출해야 될 난자가 네. 그 몸속에 양쪽에 1000개씩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임신해도 좀 질이 떨어지죠. 아 아직 성숙이 덜 돼서. 젊은 사람께 어찌됐든 싱싱하고 좋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여아보다 남아들이 많다. OX.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자가 많아요. 보고에 따라서 4배, 5배? 4~5배요? XY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1대5도 보고 1대4 보고도 있고 뭐 그렇게 보고는 다양해요. 아하. 자폐성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공격적이다. OX.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액팅아웃이라 그러죠. 네. 예, 그런 건 있지만 상대를 때린다거나 뭐 그러진 않고 물건을 집어던지면 공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것도 지나가는데 뭘 던지지는 않아요.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스킨 터치라든지 자극을 받았을 때 보이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유산균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OX.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있죠. 예. 아 있긴 있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장내세균이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뭐 유산균 먹고 여드름도 좋아진다 그러고 온갖 얘기가 다 얘기를 해요. 다 하는데 우리가 굳이 유산균을 먹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장이 좋아져서 나쁠 건 없죠. 네, 그렇지만 그거 갖고 자폐의 어떤 증상이 좋아진다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게 훨씬 더 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예스터 박사님 되게 좋아하겠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중에는 천재가 많다. OX. 아, X죠. 이건 많다는 너무 아니고 극소수다. 드물게 있다. 영화 레인맨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더스틴 호프만이 숫자는 귀신같이 기억하잖아요. 이런 게 서번트 증후군인가요? 네, 서번트 증후군이라. 아,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하고도 상관없이 어떤 뭐 뇌 손상을 받고 난 다음에도 생기는 경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렇게 좌우반구에 엄청나게 많은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게 손상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아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그게 천재잖아요, 결국. 예. 요즘에 이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네. 우영우 놀이라는 게 네. 생겼대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손동작을 꼭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특이한 말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흉내내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간 따돌림의 한 종류로 또 애들끼리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건 나이 든 사람이 잘못한 거죠. 세상에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이 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른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자꾸 너무 나누고 배척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네. 당연히 이렇게 따라온다. 따라가는 거죠. 부모가 잘 가르치면 네. 야 너네 학교에서 뭐 이거 하는 애 있으면 너 친구야 조금 다른 애야 라고 가르쳤으면 걔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제 다른 반으로 옮겨주세요. 네. 당장 내 새끼 대학 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애들 옆에 있는 게 안 좋아. 그게 좋은 대학 나와도 잘 못 살 거예요. 사회가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랑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명백하게 반사회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면 너 인사 그렇게 하는구나. 나 인사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거야. 다르잖아. 관심 없이 봐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돼. 하이 히틀러는 그건 안 돼. 어찌됐든 이런 기회에 자폐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 다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면 훨씬 사회화되기가 쉽죠. 사회에 고립시키는 게 제일 나쁘거든. 고립은 범죄자, 폭행 이런 사람들은 고립을 시켜야 되겠지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면 같이 살아야지. 왕따를 시키는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요. 원장님을 좀 국회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네.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더 높은 데 가야 된다니까.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료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